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미국의 위대한 경제 도박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요. 이건 마치 모든 걸 건 거대한 한 판의 포커 게임 같아요. 오늘 그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세요. 아니, 금리는 이렇게 높은데 주식시장은 왜 계속 오르는 거지? 경기는 분명히 둔화된다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던 기존의 경제 법칙들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처럼 보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바로 그 역설을 딱 보여주는 거죠. 높은 금리, 뜨거운 주식시장, 그리고 서서히 잡혀가는 인플레이션. 아니,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기묘한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거대한 경제 퍼즐, 그 실체가 대체 뭔지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학 언론 시간에 다들 배웠던 내용이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마르고 그럼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자연스럽게 주식 같은 자산 시장도 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던 상식, 즉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지난 몇 년간 현실은 이 교과서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연준이 역사적인 속도로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은 오히려 엄청난 화랑을 보였죠. 교과서가 그냥 틀려버린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이 미스토리가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 어쩌면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엉뚱한 질문만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시장의 시대에서 정부의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과거에는 연준, 즉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모든 걸 좌우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미국 정부의 산업정책과 국가 부채 관리라는 훨씬 더 거대한 목표가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연준은 도대체 언제 금리를 내릴까? 이 버블은 언제쯤 터질까?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에만 매달려 있었다면 새로운 시대에 펼쳐지는 이 거대한 게임의 판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을 거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제 낡은 플레이북은 버릴때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미국 정부의 진짜 목표는 과연 뭘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34조 달러. 네, 이게 바로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 숫자가 바로 지금 미국이 펼치는 모든 경제 정책의 출발점이자 그 모든 전략의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당장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대신 경제 전체의 파이, 그러니까 GDP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서 전체 경제 규모 대비 부채의 비율을 낮추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빚의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비율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상황이 역사상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도 미국의 부채 비율이 110%를 훌쩍 넘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은 그때 이 문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역사적인 플레이북을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파트, 정부의 플레이북입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1940년대의 그 성공 전략을 21세기 버전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실행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금융 억압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시장 금리를 인위적으로 꼭 눌러서 자신들의 빚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시중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계획은 크게 이 세 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 같은 혁신 기술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생산성을 폭발시키고 GDP 파이 자체를 키운다. 둘째,
금리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시장 금리를 통제한다. 그리고 셋째, 이 많은 국채를 안정적으로 사줄 새로운 큰 손,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합법적으로 키워준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긴 셈입니다.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죠. 정부 부채 문제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성시됐던 연준의 독립성보다는 정부의 재정 안정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거대한 도박이 우리와 우리의 투자에 과연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요? 그건 바로 장기적인 잠식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나 시장 붕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진짜 위험은 오히려 더 조용히 찾아옵니다. 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로 용인하는 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가진 현금의 가치가 서서히 소리 없이 갉아먹히는 장기적인 잠식 말이죠. 그럼 이 새로운 경제지도 위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먼저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AI나 리슈어링 관련 자산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또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원자재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질 거고요. 반면에 가만히 들고 있는 현금이나 전통적인 장기 채권의 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 시장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 사이의 괴리감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성장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거대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과연 이 도박은 AI가 이끄는 새로운 생산성 혁명과 맞물려 우리를 엄청난 호황의 시대로 이끌까요? 아니면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으로 모두의 불을 조용히 잠식시키는 보이지 않는 불황으로 끝나게 될까요?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